우리가 보통 시간을 생각하면 어제에서 오늘로 또 내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아주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죠. 우리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이 부드러운 흐름이 사실은 일종의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시간은 강물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지된 장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 필름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수수께끼는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뉴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 최고의 지성들을 괴롭혀온 문제였죠. 고대 철학자 제논이 던진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꽤 흥미롭습니다. 쌩 하고 날아가는 화살. 이걸 어느 한 순간에 딱 포착해서 보면 그 순간 화살은 멈춰 있겠죠? 그럼 시간이라는 게 이런 멈춰 있는 순간들의 합이라면 도대체 움직임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와, 이건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하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이 오래된 수수께끼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딱 잘라 말했죠. 시간은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혼자서 절대적인 속도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시계 같은 거라고요. 이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전 물리학의 정말 단단한 기반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 직관하고 너무 잘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뉴턴이 만든 이 완벽해 보였던 시계에 아주 커다란 균열이 두 개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정체는 바로 20세기를 뒤흔든 두 개의 과학혁명,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었습니다. 이 두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시간의 개념이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먼저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관찰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혹은 얼마나 강한 중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시간도 여전히 연속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휘어질 수는 있어도 뚝 하고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뉴턴의 시계가 휘어졌을 뿐 쪼개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진짜 두 번째의 균열은 바로 양자역학에서 왔습니다.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물처럼 연속적인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뚝뚝 끊어진 덩어리, 즉 양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우주가 근본적으로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혹시 시간도 그런 알갱이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이 거대한 두 이론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의 가장 작은 조각을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순간이라는 개념이죠. 바로 이 숫자, 플랑크 시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와, 이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찰나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이죠. 이게 바로 현재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을 매끄러운 공면, 그러니까 연속체로 보죠. 그런데 그 아래 루프 양자 중력이나 인과집합 이론 같은 최신 이론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이론들은 시공간 자체가 더는 쪼갤 수 없는 원자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마치 우주가 거대한 레고 블럭처럼 불연속적인 조각들로 조립되어 있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간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다면 대체 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나 부드러운 흐름으로 경험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창발적 연속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비유인데요. 강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강물은 H2O라는 개별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분자 하나하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 전체를 느끼죠. 시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알갱이들이 똑딱거리고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끄러운 시간의 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뇌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1초에 18번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른 변화는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당 24장의 정지된 사진을 보여주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깜빡이는 사진들의 나열이 아니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릴 때 교과서 귀퉁이에 그림 그려서 넘기던 플립북처럼요. 우리 뇌가 이 불연속적인 정보들을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이어붙여서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간의 본질을 찾아 떠난 여정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집합일 수 있고 우리 뇌는 그걸 연속적인 흐름으로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과연 진짜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뇌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주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